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도 오셨네요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이제 섹터를 압축해가지고 개장을 본격적으로 준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. 전략을 봐야 될 텐데 하창환 본부장의 전략 먼저 볼까요? 네, 저는 전기차 충전소 관련 종목을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. 기후변화로 사실 이제 앞서 일발장전에서 말씀하신 뭐 작황이라든지 요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에너지 관련된 쪽 그리고 뭐 자동차 쪽으로 넘어오면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태조이방원 참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. 뭐 네. 그 부분에 대한 순환매가 워낙 한글의 위대함이죠. 그렇죠. 네. 나오고 있고 그 안에서 수급적인 흐름이 굉장히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자동차 쪽에서는 뭐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뭐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. 근데 국내에서도 1% 이상의 비율을 이제 차지하게 됐는데 사실 거기에 비해서 충전소는 여전히 좀 적은 상황이죠. 그래서 이런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빨라지게 됐을 때 이제 후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산업군들로 좀 순환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인프라 투자에 엮이는 충전소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오늘장에서도 일단은 상한가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스트래픽이 일단 상한가를 해주고 있으면 충전소 관련된 종목군들의 또 긍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최근에 차트 흐름을 보시면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어서 좀 저점에서 급등이 나오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연속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충분히 해당 섹터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모건 스탠리에서도 이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25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뭐 기계 쪽이라든지 전기차 2차전지 쪽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인프라 쪽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. 어쨌든 지금 시세가 분출되는 쪽은 이미 시장에서 선반영이 돼서 주가의 좀 상승이 소급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자금의 순환의 흐름을 본다면 어느 쪽으로 이제 자금이 흘러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좀 치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조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이 전기차 쪽으로 아예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자체적인 이런 원자재를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뭐 배터리를 개발하는 쪽에 대한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가지셔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고 뭐 이쪽 시장 규모는 워낙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뭐 일단은 PC 시장은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고요. 스마트폰 시장도 굉장히 큰데 거기에 60% 이상은 뭐 한 최근 3, 4년 이내로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 시장의 캐파가 굉장히 좀 커진다라는 거죠. 그래서 산업의 성장성이 나오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것이라서 이런 안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관련주는 뭐 워낙 많죠. 일단 뭐 아머센스부터 시작해서 뭐 포스코 ICT, 그다음에 뭐 SK네트워크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종목군들이 있고요. 네. 그래서 충전소 쪽으로 보시면은 해당 종목군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그 안에 히토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보니까 뭐 원자재 쪽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유니온 머티리얼즈 그리고 이제 뭐 기타 뭐 티플렉스 같은 종목군들 좀 붙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 중에서도 포스코 ICT를 조금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. 일단은 해당 부분에서 오리지널로 첫 번째로 이런 전기차 충전소 사업 부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영위가 되면서 2, 3년 전부터 사실 대장주 역할로 좀 인식이 됐었던 기업이고요.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부분에서 좀 유의미한 성장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, 그리고 하반기에 신사업으로 로봇이라든지 기타 사업들을 좀 영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단순히 신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룹주에 대한 수혜들까지 좀 엮여지면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거든요. 흑자 전환했고 그 폭이 굉장히 높아서 실적 베이스로도 좀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주가의 위치 에너지는 여전히 굉장히 좀 낮은 상황입니다. 그래서 충분히 턴을 하면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 전거래일에 좀 급등이 나왔는데 해당 매물대 뚫어주면 가파르게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매물대가 7,000원대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까지는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서 목표가 7,400원 좀 제시 드리겠고요. 일단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와서 한 두어 거래일 정도는 약간의 좀 물량 소화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매수는 6,000원까지 분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손절라인은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이라서 이전 저점 부근인 5,000원 깨지 않으면 모아가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. 네, 포스코 ICT. 네. 네,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소 이슈, 이 인프라 확충이죠. 네.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내연기관 차로 치면 주유소를 지금 이제 많이 짓는 거잖아요. 그쵸, 네. 주유소가 아닌. 주유소는 탱크롤리 같은 거에 기름을 실어다가 거기다 저장해놓고 파는 건데 이 전기차 충전소는
전기 파는 회사하고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한전 한전은 국내에서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, 네. 그래서 제외. 한전에서 전기를 끌어와서 그럼 해야 되는 전력 케이블, 전선. 케이블, 그러니까 전선 업체가 사실은 수혜가 되게 많이 될 것 같다 생각해서 네. 어제 우리가 대한전선을 한번 일반전선 했거든요. 네. 하여튼 뭐 그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조금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어서 포스코 ICT를 일단은 하창환 본부장은 얘기를 해줬고 정계민 차장은 오늘 섹터 전략 아까 뭐 방산 얘기예요. 예, 해야죠. 방산 얘기고 어제 이제 현대 로템의 진격을 보면서 어느 때보다 요즘 이제 저 같은 밀떡 국내 유일의 방산 주식 전문가 네, 이렇게 저 같은 이제 밀떡들이 요즘 술자리에서 되게 시끄러우고 탑건을 5번을 보고 4번 봤습니다. 4번을 보고 2번을 우셨다는. 네. 톰 크루즈가 그래도 감사 인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예, 그랬으면 좋겠네요. 자, 얘기가 좀 빗나갔지만 네. 방산이 워낙 또 뜨거우니까.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고요. 뭐 따라가서 잘 된 적은 없는데 뭐 이제 추격 매수라고 또 써놓기는 했어요.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셀온 뉴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. 이벤트가 약간 예. 소멸이 돼서. 그 느낌이 굉장히 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한 타임 접고 눌림목을 기다리자라는 게 일단 결론입니다. 네. 일단 수주 산업에서 수주가 연속적으로 모멘텀을 갖고 들어오는 것만큼 좋은 호재는 없잖아요. 그리고 이제 이 방위 산업이라는 게 이게 민간 산업이 아니잖아요. 이게 뭐 B2C다, B2P다 이런 게 아니라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또 독점적인 과점적인 이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향후 1, 2년간은 이제 업사이클을 부정할 수는 없고 그리고 우리가 기술 수출을 하는 거잖아요. 일부 뭐 물론 수출도 합니다만 기술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이제 소모품이나 또 이제 그런 부품들 또 여러 가지 뭐 데이터나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패키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연속되는 이제 그런 애프터 마켓이 굉장히 좀 짱짱하게 나오는 거죠.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방산 업체들의 이 주가 모멘텀은 이렇게 뭐 한두 달 가다가 말 것 같진 않아요.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격이 너무 좀 벌어졌고 너무 이제 어떤 이슈 이벤트에 이게 단기 급등이 좀 나왔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좀 셀온 뉴스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서 어제 굉장히 많은 질문 이거 빨리 따라가야 되는 거냐 뭐 이렇게 너 저기 방산 잘 알잖아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질문 좀 많이 받아서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. 아직까지 이제 우려감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. 그러니까 폴란드 내부에서도 약간의 이제 회의론도 좀 있는 것 같고 정말 저 먼 나라에서 이 이제 흑표 네. 영어로 하면 이것도 블랙 레오파드거든요. 이게 독일 거 말고 저걸 갖다 써야 되냐 뭐 이런 좀 회의론도 나오고 있어요. 바로 이제 국경 맞대고 있는 게 이제 독일 쪽 이건데 이제 언론에서는 뭐 독일이 뭐가 문제고 뭐래서 이제 이런 걸 한다라고는 하는데 일단 언론의 보도대로 이 수십조의 수주가 맞는지 처음에는 뭐 10몇 조 가다가 뭐 어디는 뭐 40조라고 그러고 어디는 뭐 30몇 조라고 그러고 일단 그런 금액에 있어서의 어떤 신뢰성이 굉장히 좀 흔들리는 상황이고 만약에 지금 뭐 폴란드의 이 국방 예산이 뭐 지금 뭐 20몇 조 정도밖에 우리 돈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뭐 좀 인도네시아처럼 배째 나오면 어떡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. 과연 현대 로템이 1년에 몇 대를 만들어서 지금 저들이 원하는 수천 대를 맞출 수는 있느냐. 그러니까 생산 시기를 언제까지 어떻게 납품을 하느냐. 여기에 대해서도 좀 불확실성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만약에 이거대로 나온다면은 이제 5, 6년치 수주가 있는데 향후 이 5, 6년치 밀려 있는 거에 대고 또 수주를 누가 줄 곳이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 잘 나갈 때 나오는 약간 딴지 같은 이제 이런 좀 우려감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저는 이제 셀온 뉴스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뭐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은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. 뭐 혼자 납품하는 건 없어요. 뭐 한화 디펜스가 뭘 만들면 거기에 필요한 뭐 탄이나 미사일은 또 LIG 넥스원이 가져가는 거고 거기에 필요한 뭐 동력원이나 이런 건 또 카이에서 또 들여오고 뭐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가 오르면 이제 따라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현상도 이제 요즘엔 조금 심화된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차익 실현은 조금 하시라도 있을 수 있겠다. 특성상 쏠림이 나온 거에 대한 부작용은 뭐 어떤 상황이든 이제 이게 꼭 방산이 아니라 어떤 뭐 종목이든 다 있는 거니까 네. 따라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싶고요. 일단 그래도 현재 실적, 수주, 향후 이제 수주 규모 이런 걸 봤을 때는 어쨌든 그 관계사까지 다 합치면은 30조가 넘는 수주를 가지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저는 이 시점에는 그래도 가장 대장주. 좀 좋은 확률로 좋은 소식을 전할 확률이 높아요. 지금 미스터 빈 살만께서 네. 이 비호 복합을 보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라고 이제 비호 복합이라는 이제 그
장갑차 무기가 있습니다. 네네네. 그거 사러 오는 것 같아요. 이것도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. 그렇죠. 그냥 뭐 그냥 오진 않겠죠. 네, 이게 이제 드론 잡는 장갑차예요. 예, 아무래도 이제 드론에 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. 아람코가 한번 그러니까 화재 사고가 나고 이제 공격받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LIG 넥슨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마 빈살만 왕세자가 지금 이제 눈여겨 보고 있는 쇼핑 목록이다라는 게 이제 둘러 이제 저희들 밀떡들 사이에서는 이제 도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. 네. 그럼 이제 또 뭐 플랫폼에서 컨텐츠로 확산이 되듯이 이제 소모품, 애프터마켓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종목들도 후행하는 이제 그런 흐름 정도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. 너무 지금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에 따라갈 필요는 없다.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 관련된 종목으로는 뭐 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가격 괜찮고요. 그 이제 애프터마켓 쪽으로 본다면 STX 중공업 이거 이제 전차 엔진 만드는 곳이고 제노코 숨겨진 어떤 이제 이 항공 관련된 이제 이런 종목 이렇게까지 좀 연동을 지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